우리는 모두 여행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이미 떠났고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를 마음에 품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반면에 매일 열심히 걷고 또 걷지만 제자리만 맴맴 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어떤가? 이 책의 첫 장에서도 물었듯이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가? 만일 아직 그 목적지가 불명확하다면 다음에 8가지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해보라. 그러면 아마도 보다 명확한 목적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질문 1. 당신이 정의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어렴풋하게나마 많은 생각을 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한다. 나머지 7가지 질문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이해와 발상을 돕기 위해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소개한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은 채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자유롭게 피어나는 것. 이것이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다. 게리 스펜스. 돈이 무슨 소용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고 그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밥 딜런. 성공이란 가치 있는 이상들을 꾸준히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얼 나이팅게일. 성공이란 자신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다. 빈스 파프. 성공이란 단순히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축적하는 것이다. 피트 자프라. 자,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질문 2. 당신은 실제로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5년 후 당신이 살고 싶은 곳 혹은 일하고 싶은 곳의 물리적인 환경을 묻는 질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떤 건물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항목을 간과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곳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도 놀랄 만한, 그래서 당신 인생의 축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을 할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심이고 당신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당신답게 살아가야 할 미래 모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당신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 인생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질문 3.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결코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그렇기에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질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쾌하게 떨어지는 답변을 자신에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의미 있는 삶이란 절대적이지 않다. 즉, 누구에게나 그래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강요해서도 안 된다.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 미래의 비전에 따라 그 의미 있는 삶은 제각각 다를 것이다. 내 가까운 지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는 사회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내게 의미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다. 물론 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의견도 존중한다. 질문 4. 당신은 왜 하필이면 그런 삶을 선택하려 하는가? 당신은 이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완성은 아니라 해도 방향 정도는 잡았을 것이다. 이제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 설명할 만한 사유를 얘기해야 할 차례다. 단순한 호기심인가? 명예, 부, 사회적 명성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인가? 부모의 기대 때문인가? 순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답이 그 무엇이든 간에 자신 있게 소신껏 밀고 나가면 된다. 지금껏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의 인생을 알고자 하는데 바쳐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질문 5.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장애물은 없는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물론 거리가 있고 또 장벽과 장애물이 놓여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목표도 막상 이루고자 나서면 눈에 보이지 않던 걸림돌들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게 인생이다.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견되는 장애물은 또 무엇인가? 돈, 시간, 사람 등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애물부터 순번을 매겨 나열해보라. 1번은 무엇인가? 대체로 그 1번을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곤 한다. 질문 6.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원하는 삶은 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나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겁니다. 내 강의를 들었던 한 젊은 제자가 밝힌 포부다. 그런데 그는 정작 다음과 같은 내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다룰 것인가? 직원들에게서 어떤 경영자로 평가받고 싶은가? 재단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겨우 20대 후반인 청년에게 던지기엔 너무 앞선 질문이라고 생각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들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면 그만큼 그의 꿈은 한낱 일장춘몽에 그치기 쉽다. 빈틈없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 게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다. 하물며 어렴풋하게 대강대강 살아서야 어찌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질문 7.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당신은 그들과 얼마나 자주 교류하고 있는가? 여행의 명확한 목표 지점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갈지도 중요하다. 심리학자 데니스 웨이틀리는 동행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꿈을 먼저 이룬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만나야 한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면 현직 아나운서를 만나야 한다. 제빵사가 되고 싶다면 이미 일하고 있는 제빵사를 만나야 한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고 싶다면 나보다 더 빨리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질문 8.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해낼 수 있는가? 두루뭉술해선 곤란하다. 자신이 살아갈 삶을 불명확하게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 책임감이 낮다는 의미다. 더 사랑하라. 더 책임져라.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삶,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지 꽤 되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 그래서 내게 시간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점점 인생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하는 이유다. 경제성, 효율성을 떠나서라도 그것은 인생에 대한 참다운 자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살겠다. 나는 나만의 인생관을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며 살겠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개념이나 구상,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문장과 이미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 삶의 방향성도 정해야 한다. 미래 어느 날에 한 단면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모든 것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당신은 인생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